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331번 테마죠. 양도세 세율인데 244페이지 펴시고요. 31번 테마 양도세 세율은 여러분요, 요거는 34회 시험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 뭐 틈틈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세율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떨어졌지만 독립한 문제로는요. 그렇지만 종합문제 속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또 알고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양도세 세율 여러분들이 올해 별표시 2개 큼지막하게 하시고 세율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세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고 그러면 양도세 핵심 내용으로 바로 세율 핵심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양도세 세율은 여러분요, 세율 구조가 비누죠.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중됩니다. 비누요. 그래서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중되는데 세율 적용을 보시면 하나의 재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을 당할 때는 자, 각각 양도세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세율 적용 어떻게 나왔었냐면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하면 그중 어떤 거요? 높은 세율을 정한다 그랬죠. 근데 양도세는 조금 다르죠. 자, 하나의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 조금 다르죠. 그렇지만 큰 거 기억하시고, 자, 양도세 세율은 과세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요. 또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또 그다음에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과세표준금의 크기 등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먼저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건물에서 주택 제외고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제외합니다. 얘네들은 따로 세율이 적용되죠. 그래서 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제외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이 같이 가는데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70%고요. 등기됐다 그러면 얘네들 6에서 45% 원칙적으로 8단계 초과세율인데 이거는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그런 거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6에서 45% 초과두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비섬용 토지는 초과두진세 적용될 때 여기다 10% 할증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보다 비섬용 토지는 10% 할증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16에서 55%까지 세율이 적용되고요. 자,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50%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고요. 자,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45% 8단계 초과두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봅니다. 작년에 정답 지문이 여기 있었고요. 분양권에. 자, 보시면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세율 같이 가는데 자, 주택 같은 것은 등기를 요하는 주택은 미등기 한다면 70이고요. 조합원 입주권은 이제 보유기간을 갖고 따지는 거고 주택은 등기됐을 때 보유기간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1년 미만이다 그러면 70%라는 거, 1년 이상 2년 미만이다 60%라는 거, 2년 이상 보였을 때 6에서 45% 8단계 초과두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은요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이어도 분양권은 60%입니다. 그래서 딱 2개예요. 그러니까 특이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34회 시험 대비해서 강의할 때 문제 제가 막판에 문제 계속 출제할 때마다 어떤 것을 세율에 관해서는 정답 지문을 주로 분양권을 갖고 정답 지문을 삼았었죠. 그랬더니 역시 사람 심리가 비슷합니다. 실선에서 작년에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세율 이게 정답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항상 사람의 심리가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아둡니다.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이어도 60%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세율을 보시면 예, 2024년으로 되는데 고쳐야죠. 2025년으로 연장됐죠, 1년. 그래서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한다. 2년 보유한 후 양도한다. 그러면 6에서 45% 우리 기본세율 적용합니다. 원래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면 기본세율 6에서 45%. 그러니까 기본세율이라는 게 뭐냐면 종합소득세 세율인데 흔히 소득세 6에서 45% 세율을 기본세율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럴 때 6에서 45% 이 세율에다가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면 자, 20%를 할증하죠. 원래 3주택 이상이면 30%를 할증해요. 6에서 45% 거기다가. 그런데 다만 2025년 5월 9일까지 2년 보유 후 양도하면 6에서 45% 초과손실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35회 시험은 2024년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그러니까 자, 요거 우리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 나왔다 그러면 예,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에 대해서 장기 포유승제 받을 수 있고 또 그리고 할증하지 않고 기본세율 적용된다는 걸 꼭 알아둡니다. 기타 자산이요. 여러분 기타 자산 그러면 어떤 게 기타 자산이었습니까? 특정 시설물 이용이용권. 그다음에 영업권인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또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에다가 그리고 이축권이 있었잖아요. 이런 애들 기타 자산. 그래서 여러분 기타 자산 나왔다 그러면 골프용권이요. 대표적으로 골프용권.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 골프용권, 골프용권 기타 자산, 기타 자산 골프용권. 좌우지간 초과도진세율 이랬었죠. 그래서 기타 자산 나왔다 그러면 좌우지간 초과도진세율이에요. 그래서 보유기간 관계없이요. 무조건 6에서 45% 초과도진세율 정합니다. 1년 미만 보유한 골프용권이라고 해서 양도세 세율 50% 이러면 틀립니다. 이주권 1년 미만 보유 50% 아닙니다. 얘들 무조건 6에서 45% 초과도진세율만 적용됩니다. 기타 자산 좌우지간 초과도진세율 이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탁수익권은 과세표준금액 3억 원 이하는 20%, 3억 초과하면 25% 이렇게 2단계, 과표관 2단계로 초과준세율인데 참고적으로 한번 그냥 봐놓으시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세 세율 또 그 다음에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세율 반드시 외우시고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좌우지간 초과준세율이고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도 2년 보유했을 때 중과세하지 않고 할증하지 않고 그냥 6에서 45% 초과준세율 적용된다는 걸 꼭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요. 양도세 세율 적용 시 지금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그 보유기간은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은요. 여러분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아니고 자 이거 상속개시일이 아니라는 걸 꼭 주의하셔야 돼요. 예. 원래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꼭 이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양도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X입니다. 아니고 피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는 걸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또는 직계점수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으로서 이월과세 특례증 받은 자산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여러분? 아까 이월과세 특례증 될 때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 이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자가 그 자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이 예외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받고 기간 계산의 기산점 봅니다. 원래 상속받은 자산은 양도소득세 양도매 취득 시기 어느 때를 보유기간 판정할 때 취득시로 하느냐? 상속개시일. 그 다음에 장특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상속개시일이요. 자, 다 상속개시일인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는 걸 이걸 꼭 주의합니다. 증여받은 자산은 다 증여받은 날로부터고요. 이 증여 이월과세 특례증 될 때는 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요. 그러니까 뭐 장특공제 증시는 세율 증시는 구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주의하시면 돼? 상속받은 자산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는 걸 꼭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상속개시일 아니라는 걸 꼭 주의하시고요. 이것이 갖는 의미는 이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사업용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한번 보시면요. 이건 편하게 한번 보세요. 비사업용 토지요.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였다 그러면 양도세 세율은 기본세율에다가 6에서 45% 초과세율에다가 몇 프로요? 10% 추가세율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6에서 55%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잠깐 우리 요 앞에 잠깐 요거 한 가지만 좀 제가 확인해 드리고 갈게요. 우리 6에서 45% 8단계 초과세율인데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보세요. 과세표준 금액이 자 양도세 과세표준 구획세율 가필 차장 소기과 과세표준 금액이 1,400만 원 이하일 때 1,400만 원 이하일 때 몇 프로? 6%라는 걸 기억합니다. 이게 1,200만 원 이하였다가 1,400만 원 이하로 바뀌었죠. 6%로.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 1,400만 원 이하는 6%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이런 사례, 자 이런 사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등기된 상가 건물입니다. 등기된 상가 건물인데 보유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보유를 했어요.
자,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했더니 과세표준 금액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400만 원 계산됐습니다.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얼마냐? 산출세액은 얼마냐? 그러면 산출세가 얼마입니까? 자, 일반적인 토지 건물 2년 이상 보였어요. 그러면 6에서 45% 초과투자세를 정도입니다. 자, 그럴 때 과세표준 금액이 1,400만 원 이하니까 1,400만 원 이하면 세율은 몇 프로? 6%입니다. 그러니까 1,400만 원 6%니까 이거 얼마예요? 4, 6, 4, 6, 6, 84만 원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예 이 사례를 딱 외우더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1,400만 원, 과세표준 금액 1,400만 원이 아니라 6%. 자, 10억 원 초과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5%까지 이렇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요, 비사업용 토지에 관련해서 원래 기본 세율에다가 이제 10% 할증하는데 그래서 16에서 55%까지 세율이 적용되죠. 자, 10% 할증한다는 거. 비사업용 토지도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장특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기본적으로 깔아줍니다. 자, 요거 이제 중요한 거고 4번은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나온 적이 최근에 없는데 지정지역이요. 우리가 소득세에서 지정지역 그러면 투기지역을 얘기합니다. 지정지역 내에서 비사업용 토지는요. 이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요? 원래 10%를 지금 할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또 10%를 할증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사업용 토지 조정대상 지역, 그러니까 지정지역,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은 투기지역을 얘기하는데 이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결국은 기본세율에다가 20%를 할증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26에서 65%까지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근데 만약에 해당 부동산의 보유한이 2년 미만 단기 양도했다 그러면 자, 이 기본세율에다가 결국은 20%를 가산한 이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산출세과예요. 단기 양도했을 때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50%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40%죠. 이 각각 해당되는 자, 단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해서 계산한 산출세과. 자, 그다음에 여기 기본세율에다가 이렇게 20% 할증한 세율을 중에서 계산한 산출세액과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아까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거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자산입니다. 자, 잘 보셔야죠. 여러분들 미등기 양도자산은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얘는 독립한 문제로도 자 32회 때는 두 문제나 요 미등기 양도와 관련한 불이익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 각각 한 문제씩 해서 두 문제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건 예외적인 거고 미등기 양도와 관련해서는 종합 문제 속에서 독립한 문제로 안 나와도 단골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미등기 양도했을 때 관련한 요 내용들은 종합 문제 속에서도 단골로 나오니까 꼭 잘 알아두시는데 미등기 양도한다.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자고 팔아요. 그러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데 어떤 불이익을 주느냐? 실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하고 장기 보유수용제, 기본공제 둘 다 배제죠. 그리고 최고세율 70%를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비과세,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 다 배제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비과세는 배제되는데 감면 적용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다 배제입니다. 그러면 요 얘기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미등기 양도하는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미등기 양도하는 상가 건물인데 요거 만약에 양도가액이 만약에 양도가액이 5억이고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가 만약에 4억 원입니다. 그럴 때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과세표준금액? 자, 이런 거 어떻게 푸냐면 가, 필, 그 다음에 차, 장, 그 다음에 소. 여러분 읊어보셔야죠. 기, 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 차익과 소득금액이 일치하고 빼는 게 없으니까 소득금액과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한 자산 양도가액 5억에서 필요경비 빼니까 양도 차익 1억이에요. 그러면 과세표준금액은 얼마가 된다? 1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양도 차익이 곧 뭐가 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양도 차익 1억이면 과세표준금액 1억이고 자 산출세액을 구해봐라.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70%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1억에 70%니까 얼마요? 7천만 원. 이렇게 해서 산출세 구하는 요 과정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도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적용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데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배제한다고 나왔었는데 적용합니다. 필요경비라는 게 여러분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애 낳고 가면 부정 탄다고 그랬어요. 3, 7, 1 맨 위에 토지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율 3%,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0.3%, 불이익은 있지만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7%, 나머지 다 1% 했잖아요.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 탄다. 3, 7, 1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받을 수 있다.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에도 배제한다 그러면 틀리죠. 이렇게.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 즉 등기 의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불이익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의지에서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비과세나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요. 얘네들 비과세 받으려면 감면 받으려면 얘네들 자체 요건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증받은 애들이니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배웠습니다.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가액의 가액이 큰 편의 얼마?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자체 요건이 있고 그 요건을 통과한 애들이니까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그 다음에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단기 아니고요.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에서 양도 당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기할부 거래한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뭐 할부금 받을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거래를 하는데 자 봅니다. 갑과 을이 거래를 하는데 장기할부 조건 즉 2회 이상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기할부 조건으로 거래했습니다. 그러면 자, 갑 입장에서 보세요. 매도인 갑 입장에서 보면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첫 할부금 딱 한 번 받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줘요? 안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 을 입장에서 보면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했죠. 그래서 자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고요. 자, 단기 X 해놓으세요. 돼지꼬리 땡냐에서 단기 X요. 단기 할부 조건이었으면 반드시 등기하고 양도했어야 됩니다.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에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 불이익 주지 않고요. 또 요거 자주 나왔던 건데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미등기 양도한 거예요. 이거보다 확실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거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비과세 감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수강생분이요. 예전에 제가 이 부분 강의했는데 자 수강생들 빽빽 기는 오프라인에서요. 뒤에서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아니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무허가주택도요. 1세대 1주택이고 2년 보유하고 이렇게 요건을 갖췄을 때 자 그래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기 의지하기 때문에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데 막 이렇게 하더니 교수실을 찾아왔어요. 아까 그 무허가주택 들어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국세청에 얘기를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 얘기를 보여주는데 이상한데 가더니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어느 새 구역에 왔는지 아까 무허가주택 나보고 어쩌라고 한 얘기 여러분 생각나세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자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서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않냐고 양도한 토지,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공사 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입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한 토지, 이런 것들은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령 규정에 의한 거라요. 여러분요, 이 두 가지가 나중에 추가된 건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고 질문에 이
도시개발법이라는 법 조문이, 법 명칭이 생략돼서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걸 뭐 바꿔가지고 출제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자, 시험 지문에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 의제한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 즉 불입주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라고 했는데 34회 시험에서도 나왔었고 그 전에도 계속 나왔었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 의제한다. 불입주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소득세 법령상 고자의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자, 고르는 문제네요. 단 국내 소재자산을 2024년 양도한 경우로서 주어진 자산 외에 다른 자산 없고 비과세 감면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가 됐다.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일 때 6에서 45%입니다. 6개월이니까 1년 미만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50%입니다. 보유기간이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여러분 분양권은 딱 두 가지 세율이 1년 미만 몇 프로? 70. 1년 이상이면 2년이어도 몇 프로? 60%. 딱 두 개잖아요. 자, 보유기간이 10개월, 1년 미만인 분양권은 몇 프로입니까? 70%. 맞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그죠? 40%고 1년 이상 2년 미만 40%입니다. 2년 이상일 때 6에서 45%. 보유기간이 1년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이요.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 자, 주택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60%고. 자,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인 분양권. 분양권은 딱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1년 미만 70, 1년 이상이면 2년이어도 몇 프로? 60%라는 거. 항상 제가 강조했었고요. 자,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제가 분양권에 대한 것을 계속 정답지문으로 냈었는데 결국 이렇게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2번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2번 문제를 보시면요.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다음 문제.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이요. 미등기 양도 자산. 제가 이렇게 교재가 확 넘어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번호가. 자, 좋습니다. 우리가 2번 문제를 보시면 미등기 양도 자산,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 아닙니다. 인 상가건물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32회 때요. 양도세 세율은 과세표준에다가 몇 프로요? 70%. 미등기 양도면. 맞죠? 네. 그 다음에 장특공제 적용 어떻게 합니까? 배제하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도 배제입니다. 여러분. 자,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 배제. 그래요? 아닙니다. 자,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 배제하지 않습니다. 토지건물 필요경비 계산공제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공제율 등기된 것은 3%.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건물은 0.3%. 불이익은 있지만, 자, 불이익은 있지만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금 계산 공제. 그래서 배제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요. 그래서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기억, 니은, 리을번.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자, 그래서 미등기 양도 시 불이익사항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 다음 문제를 보시니까 2024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세율에 관한 설명 중 다 옳은 거 고른 문제네요. 단 조정 대상 지역 내 양도는 아니고 비례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은 초과누진세율 중에서 계산한 산출세액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자, 그러면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세율은 60%입니까? 아닙니다. 70%고. 그 다음에 1년 미만 보유한 토지건물 주택제하고에 대한 세율은 50%이나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세율은 40%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율 같이 갑니다. 1년 미만이면 역시 몇 프로입니까? 얘도 50%입니다. 3번이요.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주택제하고의 과세표준이 자 1,4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우리가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은 양도세 세율은 6에서 45% 초과누진세율 정도입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1,400만 원 이하일 때 몇 프로 세율 정도입니까? 6%라고 그랬습니다. 1,400만 원 이하는 6%입니다. 자, 이게 1,200이었다가 2023년도에 개정이 돼서 1,400만 원 이하 6%입니다. 4번이요. 하나의 자산이 법령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 세율 당할 때는 해당 세율 중에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거네요? 맞아. 세율 적용 맞습니다. 4번 정답. 5번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세율은 과세 표준 크기에 관계없이 40%다 그러는데, 자,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60%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2년 이상일 때 이게 45%고. 자, 그래서 1년 이상 2년 미만 60%입니다. 5번도 틀렸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합니다. 2번 문제를 보니까요. 소득세법상 양도세 기간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 보시면요. 여러분 봅니다.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은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그죠? 세율 적용 시 상속에 의한 경우에 보유기간은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 적용 시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보유기간은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어느 때부터? 피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맞죠 여러분? 상속 개시일이 아니고. 맞습니다. 3번 장기 보유통제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 시 당해자산이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해서 양도일까지로 한다. 여러분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원래 다 언제 시작해요? 상속 개시일이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3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다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의 경우에는 장특공제 중시든 세율 중시든 다 동일합니다. 언제부터 보유기간이 기산한다? 언제부터요? 증여자가 증여한 배우자 직계점석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 이월해가지고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이 기산합니다.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 이월하니까 장특공제 중시든 세율 중시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 규정에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증여자가 해당 자산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이 기산합니다. 자, 이월과세 특례 자는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자, 그 다음에 증여 후 우양도도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이월과세 특례나 증여 우양도 이거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취득가격과 취득시기 판단한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미등기 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도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입니다, 여러분. 적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영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입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면 등기 의지한다.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불이익을 주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정답이고요. 3번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 금액 계산 시 양도소 기본공제 적용할 수 있다. 여러분 자 미등기 양도했습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어떻게 합니까? 배제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4번 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 결정세액에 더한다. 여러분 미등기 양도하면 과세표준 금액에다가 세율을 70%를 적용해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산출세액에다가 70% 곱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산출세액이 아니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에다가 70% 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2번이 그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보셨고요. 자, 여러분 우리 양도세 세율 또 미등기 양도와 관련한 내용들 독립화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종합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고 또 이해하고 또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다음 또 테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